비가 엄청 옵니다요. 어제 비 예보 있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요.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시공간부 48자 유자 요거에 대해서 올렸었죠. 유자파.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자파니 뭐 기타 사명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명백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분석하려면 그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무리 뭐 유자파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한들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일간이 기준점이 되면 십신으로 뭐 변인 혹은 뭐 생, 극 혹은 무슨 격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유자파는 기준이 없어. 일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는 머릿속에서는 격이라는 기준, 십신이라는 기준 이런 게 있으니까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게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 격이고 십신이고 기준이 모호해. 왜 그러게? 이건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 자연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럼 자연이 만든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뭘 갖게 되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기준. 명리 공부하다 보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버벅거리는 거야. 그러면 뭔가 도대체 명확한 기준은 뭐냐 이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격이니 십신이니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건 인간이 만들었다는 인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자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우주, 지구, 자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누구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준은 아니올시다. 다 허상에 불과하다. 자연도 허상에 불과한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것들이야. 당연. 자, 그렇다면 자연에서 만든 건 뭔데요? 라고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이에요. 순환 과정. 사계의 순환 과정. 결론적으로는 시공간의 순환 과정을 말한다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건 사계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즉 봄에는 개수가 을목을 키우고 여름에는 병화가 경금꽃과 열매를 확장하고 가을에는 정화가 수렴작용 열을 가해서 시종자를 완성하고 겨울에는 임수가 갑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자연의 이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 네 개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가 이걸 이해하면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자판에 축술미 사명이네 인사신 사명이네 적어도 우리 고대의 영감들이
최소한 자연 이치를 살폈어. 만약에 자연 이치를 살피지 않았다면 축술 및 사명이라는 명칭이 나올 수 없어. 그냥 미술축이라고 그러지. 인사신 사명이 나올 수 없어. 그냥 신사인이라고 그러지. 신사인 사명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 그래. 그렇잖아. 뭐 미술축 사명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살피니까 미술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축술 및 사명밖에 이라는 명칭밖에 안 되고 생지를 에너지를 폭발시켜주는 인사신 사명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영감들은 분명하게 자연에서 모든 명리론의 기준을 찾은 거라고. 기준점은 자연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 이런 자연의 이치 사명하고 십신생극이니 격구가고 이상하게 겉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얘는 이런 사명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거고, 격구는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십신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불과하거든. 없는 걸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유자가 있어요. 유자. 그러면 유자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야.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 편인격이네, 뭐 상관격이네, 뭐 또 무슨 뭐 십신으로 뭐 관성이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간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나서 그냥 유자라는 공간 두 개가 만나서 이 벙찌는 거지. 유자? 근데 왜 파라고 그러지? 뭐야, 도대체 유월? 자월? 이 두 개가 만나는데 왜 파라고 그러지? 이제 머리 싸매도 잘 모르겠는 이유는 뭐다? 기준이 없다. 기준. 뭘 기준으로 유자라는 이 유자의 관계를 분석해야지? 왜 파라고 불렀을까, 영감탱이들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뭐다? 사계도밖에 없다. 자, 가을에 유술해가 있어요. 겨울에 자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에 유금이라는 게 있고 여기 자수가 있어요. 여기는 정화가 있고 여기는 임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금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경금이 어떻게 된다? 신금으로 바뀐다. 또 자에는 임수가 어떻게 된다? 개수로 폭발한다. 그런데 금생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수는 기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는 질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질하고 기가 만나서 파작용을 일으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서 결론적으로 6월에 그 열기가 충만해지면 경금이 최대로 수렴되고 열기를 품어서 C종자를 완성하죠. 그죠?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임수에 들어가요. 임수에 들어가서 슬슬 풀어내. 그러다가 자수의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르면 뻥 터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개수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 외로 정화라는 임수라는 뭐가 있다? 열기와 중력, 응축 에너지가 숨어 있더라. 희한한 거지. 발산 속에 중력이 있어. 이런 개념이니까 얼마나 오묘해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응축의 에너지 속에, 발산 에너지 속에 응축이 있고 열이 숨어 있다니까. 그런데 왜 유자파라고 했냐? 유금을 자수가 빵 찢어버리기 때문에, 폭발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흐른다면 유술해자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유금이 자를 만나버린 거야. 이유해 이렇게 되면 유금이 술토에 들어가서 정화 열기를 먹고 해수랑 정임합을 해가지고 정화라는 열기를 임수에 집어넣고 극도로 응축시키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자수에서 임수가 개수로 바뀌어요. 이런 흐름이 시공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유자파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해에는 뭐가 없다? 아무런 명칭이 없어. 왜? 문제가 없거든. 근데 유자는 뭔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유금이라는 딱딱한 시종자가 술해라는 공간을 안 거치고 바로 폭발해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럼 찢어지는 거야. 시종자는 뭐지? 전생에 업보를 담은데 개수에서 자숙에서 개수가 뻥 찢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 그게 천간을 올리면 신, 개신, 간지럽무, 개유, 지지로 보면 유자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이치를 이해했으면 그냥 물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지. 유자파를 하면 뭐지 도대체? 시종자를 폭발시키는 거네? 이런 게 사체 같은 거야, 사체. 그치? 시종자, 종잣돈, 자수에서 폭발, 사체놀이. 그 다음에 이 사체놀이 뭐지? 도박, 투기, 한탕, 한순간의 탐욕, 도적질. 그러니까 유자축이 뭐라고? 퍽칙이라고. 아주 중년에 퍽칙이 많이 일어나죠. 뭐 아프간도 보면 퍽칙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신유라는 시종자, 윤회인자가 계속해서 잘못 벌리면 정신병.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종교명리 철학과 이전이 많다.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고, 그죠? 정신적.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주로 탐욕이지. 뻥튀기 하는 거야. 그거 정신임 삼자조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도 정신임 삼자조합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잖아. 근데 정신계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된다? 한순간 폭발하는 탐욕이 숨어있지. 다르죠. 같이 폭발하지만 어떤 순차적인 정신임과 비순차적인 정신계는 다른 것이죠. 폭발하는 것 같지만 속성 자체는 많이 틀려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유자라는 파라는 명칭에 혼동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다? 기준이 없다. 근데 자연의 이치로 살피면 그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 기준점은 사계도다. 이 사계도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다시 좀 해볼게요. 아니, 뭐 아주 쉬워. 겨울에 임계, 병, 정, 임의 도움으로 갑이, 을이, 개수의 도움으로 을이, 경이, 신이, 무토, 기토 위에서, 지구 위에서 회전하는 거야. 여기에 뭐 삼합을 붙여보든 뭐를 붙여보든 다 똑같아요. 이 위치는 절대 안 바뀐다고. 다 해봐. 여기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유자파는 여기에 있는 가을에 있는 시종자가 자수 겨울에 뻥 터져서 뭐 하려고? 뿌리 내리려고. 시종자를 터뜨려서 갑에서 뿌리 내리고 을로 새로 나오려고. 그 작용이 너무 급작스럽게 발생하기에 우리는 영감탱이들이 그걸 파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런 물상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사채놀이, 도박, 투기, 화투, 탐욕, 도적, 뭐 이렇게 정신병 혹은 종교명리 철학 이런 물상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사주의 시간이 길으니까 사주 예문 한두 개 보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유대운 31세 임진년 상황이다. 이 아저씨는 이쪽에서 이런 글자들이 방탕, 어제 이야기했죠? 금기가 화기를 만나면 지도자, 금기가 수기를 만나면 방탕, 그죠? 여기에 보면 신경자, 신의 이건 방탕. 여기에 와서야 좀 철들라고 하겠죠. 그랬더니 정유대운이면 또 임진년이니까 또 방탕. 근데 정유대운에 요 정화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해서 이쪽에 빵빵빵 터지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지? 그냥 탐욕. 한탕을 노리고 말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묘 및 삼합을 기준으로 저승사자, 소위 십신으로 따르면 군겁쟁제, 고로 이건 탐욕, 여러 가지 물상을 종합해 보니 노름짓 하다가 결혼 후에 정신 못 차리고 돈을 잃더라. 그거는 뭐다? 유자파라는 한탕을 노리는 속성 때문이다. 그죠? 자, 다른 거 봅시다. 자, 이 구조도 정유 기후가 뜨거 하면서 자수로 들어가요. 개수도 있죠. 그죠? 무게합으로. 또 이 천간에서는 궁급쟁제, 소위 십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궁급쟁제의 문제가 아니라 열기를 품은 유금이 자수의 파를 당하면서 빠방빵빵 대한민국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한탕주의 도박에 미쳐서 그 마누라도 도망가게 만들었다. 환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연질 기준으로 사회축이니까 이게 육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협속. 왜냐하면 육해는 이렇게 해서 죽으러 가는 여기 유금이라고 그랬죠. 죽으러 가는. 그러니까 세상이 좁아. 안 보여. 이런 화려한 세상을 다 지나와 버렸거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여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풀어지는 거야. 시종자가 파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탕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 한탕 크게 벌여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과소비로 부채가 많고 사기 성향이 심하고 이게 뭐냐면 한탕이라. 이게 파작용이라고. 그러니까 한탕을 벌려는 욕망이 강하니까 사기 성향이 능력은 안 되니까 사기만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신용불량자. 아이고 참말로. 나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다 남의 돈 눈탱이 보거든. 허풍, 허세, 거짓말 이런 거 해가지고는 결론적으로는 사기당하고 평생을 이제 이렇게 살겠지.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걸로. 그런 것이 뭐다? 유자파다. 왜 그런다? 폭발하는 속성 때문이다. 10조의